행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행정사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법률과 행정, 경영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법 개정 이후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공직에 사무관, 서기관 경력을 인정받아 제1회 때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바로 1회 1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초죠. 2013년도 자격을 받았고 1회 1기로 받아서 그때는 교육생도 아주 한 180명씩 왔습니다. 초창기에 1기로 받고 바로 3월 달에 법원 앞에 서울의 서초동 교대역 바로 근처입니다. 소망행정사 사무소를 이제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바로 사무실을 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실도 교육장까지 한 40-50명 들어가는 교육장까지 마련했습니다. 임대료도 꽤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이제 대학의 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2013년도 행정사 법이 개정돼서 이제 1회 1기로 시험도 한 300명씩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공직 경력으로 받아서 한 6-7만 명씩 이렇게 매년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39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행정사. 그런데 1회 1기로 받아서 제가 참 처음 행정사로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여러 행정사님과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행정사님들의 귀중한 것을 다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덕목 4요소가 뭡니까? 지능, 지식, 기술, 자세라고 이것은 하버드대학에서 여기서 발표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자세가 97%를 차지한대. 정말 섬기는 자세, 겸손한 자세, 진실한 자세. 그런데 우리 행정사님들을 뵈면서 행정사님들은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말 신뢰해서 있고 믿을만 너무 좋아요. 물론 지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정말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시더라 믿습니다만 시험에 합격한 분들도 너무 참 존경스럽고 그래요. 대단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합격해서 왔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벌써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2020년, 7, 8년 벌써 행정사 교육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협회 교육장이 생겨서 지금은 협회 교육장에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돌아서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지내봤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이제 그게 전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또 이제 금년 한 해 온라인 교육을 잘 무사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법정대학에 제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었습니다. 야간부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당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이제 행정사를 하면서 또 행정사 법정대학 교수로 하면서 제가 이제 법률 행정을 가르치다 보니까 행정사에 대해서 더욱더 지금 마침 그때 아주 준비가 잘 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특히 중요한 것은 법률, 행정, 또 경영 이런 분야가 행정사의 필수 과목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행정사로서의 우리가 법률 제가 이제
우리 행정사 교육 과목에도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에 관해서 지금 이제 교육을 첫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기본 소양 교육 시간에. 근데 그때 참 우리 행정사님들이 와서 보면 너무나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제 사무실 실습도 하면서 우리 행정사님과 좋은 관계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하면서 강의하면서 또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법률 행정 경영은 꼭 우리가 행정사가 알아야 될 필수 과목이다 생각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좀 미흡했던 부분, 강의 시간에 전부 하지 못했던 빠뜨렸던 부분들을 좀 제가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이제 그 공직과 그동안 행정사 경험과 또 교수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법률 행정 경영을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률은 가장 중요한 사회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곳에 바로 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말해주듯이 인간의 사회적 공공 생활은 법 없이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사도 법 질서 속에서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대로 국내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에도 행정사가 꼭 알아야 할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이런 법률학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도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를 많이 인용해가지고 테스형이라는 노래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인용해서 참 가요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그 철학적 관점들을 상당히 저도 좋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3대 철학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처럼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 위에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법은 사회 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어야 합니다. 법과 정의, 이념은 바로 법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대학에서나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그때 정의에 투철한 그 정의 관점에서 뭔가 정의 실현을 해봐야겠다. 법조에 들어서. 그래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이제 사법고시 쪽으로 안 가고 행정부 쪽으로 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만 그때 다닐 때 한 철학 교수의 얘기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정의론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정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19 때도 제가 학생들 앞에 서서 이제 이런 정의를 외치면서 이렇게 나섰던 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보면은 이렇게 정의라는 이념과 목적, 실현, 이 실현을 위해서 사회가 정의롭게 이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룩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이념 하에서 우리가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모든 이제 관료나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도 함께 노력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행정사법의 제1조에는 우리 행정사의 목적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는 행정학적 관점에서 행정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이란 뭡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석사과정에 행정이라는 용어부터 가르쳐 주더라고요. Public Administration. 근데 우리 행정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한행정사협회에서는 행정사를 Public Administration Lawy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의 법률가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7월 달에 일본에 우리 협회 회장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총무성 또는 일본 행정서사협회라고 있죠. 거기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느냐? 가해 법률가, 거리 가짜, 가해 법률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리 법률가라 이거죠. 그 뭘 의미합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이 거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자격서, 전문 법률가다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 사실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최고의 법률가다. 이런 자긍심도 가져야 됩니다. 퍼블릭은 뭡니까?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자, 애들은 접두사지만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장관이라나 목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이라고 해서 국민 위해 군임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위직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자,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목자는 뭡니까? 양들에게 양을 치고 양이 상처를 받으면 싸매주고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양들을 정말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관과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섬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섬길 때 섬김을 받게 되더라고요. 남을 섬길 때 섬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기면 특히 물질적으로 섬겨야 되고 어느 때 많이 베풀어야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남을 진정으로. 그래서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 이것은 우리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에도 보면 시리어스 리더십, 이것이 중요한 의미로 리더십 이론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서번트 리더, 바로 섬기는 자죠. 섬기는 지도자죠. 셀프 리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지식관리, 지능관리, 인간관계 관리,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해야 됩니다. 슈퍼 리더,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 관리 잘하고 섬김을 잘해도 남과 협력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바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협력적 관계의 행정사님 여러분 다 쓰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참 리더십 이론도 배우지만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 정보 교환이잖아요. 많은 사람과 정보 소통을 해야 돼.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온라인상으로나 카톡을 통해서나 또 이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나 또 밴드를 통해서나 온라인상에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외로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학에서는 이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론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행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행정 행태로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제 우리 행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이러한 분야에서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기관에 적용되는 공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Public Administration, 그러니까 공행정.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과 약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경영은 뭡니까? 기업에 적용되는 바로 Private Administration, 바로 사행정이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아래층에는 바로 경영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경영대학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인사행정론, 그는 인사관리론, 행정학은 조직행정론, 조직관리론, 재무행정론, 재무관리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 행태론 하니까 그냥 소비자 행태로, 그렇죠?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물론 이런 세일즈, 이런 거는 별도로 또 더 배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또 특별히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공행정이 필요한. 그러나 요즘엔 정치, 행정, 경영이 거의 유사해진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외국에 와서 세일즈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일즈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행정사도 해보니까 정말 이 경영, 컨설팅 분야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지식과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해도 고객이 오면 컨설팅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상담도 잘해야 됩니다. 바로 그건 경영학적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제 고객, 우리 행정사법 2조 6항에도 보면 상담을 잘해야 한다 돼 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고객의 얘기를 들어보고 진단해서 지도해주고 처리해주는 거잖아요. 의사가 컨설팅 한다는 데는 뭡니까? 병을 진단해서 치료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컨설팅이나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학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컨설팅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공인중개사 제가 교육에 한번 갔는데 저도 공인중개사도 이제 자격을 땄습니다. 1회 때 땄는데 거기도 가보니 거기도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사도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이라는 과목으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컨설팅.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한, 정보화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바로 이런 스마트 행정, 이런 행정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사이버대학에 그래도 총장으로 공직했던 것. 또 지금 제가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제 강의 내용이 많이 나갑니다. 박완신 TV 치면 바로 나옵니다. 행정사 2014년도부터 교육했던 내용부터 쭉 나옵니다. 저는 법률, 행정, 경영, 컨설팅 강의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강의 이외에 법률, 행정, 경영하면 좀 사람들이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좀 더 그걸 부드럽게 많은 사람들이 더 듣도록 이 영상이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제가 노래도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광동대학의 법정대학 교수를 했을 때 강릉에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그때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5월달에 문학상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또 문학적인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집을 한 4권 내고 수필집도 한 5권 냈습니다.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내서 전체 그때 교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법률, 행정 문제, 경영 문제까지. 그런데 제 시를 보더니 그림문강을 작곡했던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12곡을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가곡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올해가 가곡 100년입니다. 울밑에서 봉선화가 가곡으로선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100년 됐는데 바로 지난 11월 14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작사한 곡이 불려나갔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교수가 불려나가는데 그렇게 유튜브에 가끔 올립니다. 그런 가곡이 한 10곡이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님들은 이제 저작권 행정도 해야 돼요. 그 저작권도 제가 이제 등록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제 것만 해도 10곡이 등록이 됐어요. 또 많은 분들 것도 제가 등록도 해주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행정사 꼭 알아야 될 이런 겁니다. 근데 행정은 얼마나 광범하고 넓어요. 문화 예술 활동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행정사도 필요하니까 이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컨설팅 문제, 경영 컨설팅 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컨설턴트 자격도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을 상무부 장관 시절이죠. 모두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한 3개월 교육을 받으라고 받았어요. 그러더니 또 시험 치러서 합격하니까 경영 지도사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때 4회 때입니다. 경영 지도사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한 100여 개 진단 지도를 해봤습니다. 대기업에 가서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행정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중국에도 한 20개 성 순회하면서 경영전략, 경영정보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해봤습니다. 우리 행정사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학문이라고 해보니까
행정사도 잘하려면 이런 경영 문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행정사와 이런 경영 문제, 또 행정 문제, 법률 문제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말씀을 잘 청취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님으로서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